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가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면서 천 의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역 정치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용섭 전 의원은 더민주에 복당했고 다른 현역 의원들은 반대로 탈당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어수선합니다.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잠시 후 스튜디오로 초청해 직접 이야기 들어봅니다. 전북 지역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전북과 경계 지역에 있는 괴지에 대해 혈청 검사를 하는 등 역학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해온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청년들이 일터를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역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용섭 전 의원은 더민주에 복당을 했고 이번 주 현역 의원들의 연쇄 탈당이 이어지는 등 이합 집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회의가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갖고 호남 정치 복원과 정치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천 창당준비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무기력한 야권의 전면 재구성을 위해서 국민회의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새로운 가치와 비전과 정책으로 무장한 유능한 수권 대안 세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 민심이 안철수 신당 쪽으로 흘러가면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세 확산은 물론 새 인물 영입에도 한계에 직면한 상황. 때문에 동시에 러브콜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택할지, 독자 세력화를 추진할지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치 재개를 선언한 이용섭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며 지역 민심 탈환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제1야당인 이 정당이 분열 세력에 의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합니다. 그렇지만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계호, 이윤석, 박혜자 의원 등이 이번 주에 더민주 탈당 행렬에 동참하는 등 지역 정치권의 이합 집산이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하순쯤이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 진영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패권을 둘러싼 각 당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행렬이 가속화되면서 광주시의회도 이번 주 더민주가 제2당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심철희, 주경림 의원 등 5명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문태환, 김동찬 부의장 등 시의원 5명이 이달 초 더민주를 탈당해 안철수 신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 전체 21석 가운데 안철수 신당이 10석 이상을 차지하게 돼 더민주를 제치고 1당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전남 현역 국회의원들의 탈당 행렬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에 호남 맹주 자리를 사실상 내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패권을 재탈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탈당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광주는 강기정 의원 1명 남아 있고요. 네. 뭐 전남은 박지원 의원도 이제 탈당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3명 정도 남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이 탈당 행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제 이 우리 당과 문 대표에 대한 이제 광주 전남 민심이 안 좋다 보니까 탈당을 했거나 탈당을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뭐 부모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들마저 집안을 뛰쳐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뭐 문 대표께서 이번에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이미 이제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탈당의 명분이 좀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박혜자 의원님, 이계 의원님, 뭐 또 박지원 의원님들 마지막 고심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같이 남아주기를 좀 기대하고요. 정말 당이 어려울 때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저는 당의 진정한 동지고 또 지금 그렇게 남아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민심이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가 친노 세력의 패권주의, 호남 차별을 들고 있는 여론이 많은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민심을 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지역 민심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이제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지금 큰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네. 하나는 김대중으로 상징되는 이 호남 세력 그리고 또 하나는 노무현으로 상징되는 이 소위 친노 혁신 세력입니다. 이 둘이 다 있어야지만 저희가 이제 승리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쪽이 이제 호남 세력이 문재인 대표 보기 싫다 물러나라 하는데 이제 또 친노나 또 혁신 세력 중에서는 문 대표 없이 또 어떻게 그럼 선거를 치르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물러나니까 그 사이에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김대중 세력과 노무현 세력이 싸워서 결국 이익 보는 거는 새누리당이고 네. 호남에 이익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 광주 전남 우리 유권자들께서 둘이 싸우지 말고 좀 화합해서 좀 새누리당하고 좀 잘 싸워라.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 막 그렇게 좀 민심이 돌아오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문 대표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좀 상황이 좀 바뀐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지금 우리 당 지난번 그 갤럽 조사에서도 다행히 지금 우리 민주당 지지가 호남에서 좀 올라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변곡점을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역에서 탈당한 현역 의원들 지역구에 전략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정치 토크쇼에서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탈당 지역은 전략 공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경쟁력 있는 저희 후보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분들 중에 선정하면 되고. 네. 그러나 이제 광주 남구처럼 후보가 아주 없는 지역 또 이번에 저희가 새로 영입한 오기영 변호사라든지 또 양양자 또 삼성전자 상무님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또 광주가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전략 공천하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총선 입지자들이 안철수 신당으로 몰리면서 네. 광주 전남에 인물난을 겪고 있다라는 이런 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와중에 이 문 대표가 천정배 의원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뭐 지금 광주 남구 또 뭐 고흥 보성 뭐 장흥 영안 이런 데는 뭐 좀 우리 당 후보들이 안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안철수 신당 지지가 올라간다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가 네. 또 우리 당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또 조금 이쪽으로 기웃거리고 저는 뭐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소신 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을 지키는 뭐 우리 당 후보들을 좀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나 이제 천정배 신당과 저희 당은 사실 철학적으로도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정배 신당의 좀 입지가 조금 뭐 어려운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뭐 결국은 안철수 신당과도 저희가 통합 혹은 안 되면 연대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다가는 수도권에서는 다 괴멸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 유권자들께서 좀 잘 판단해 주시고 좀 통합 연대를 좀 앞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로 지금 느끼는 걸로는 그러면 탈당하신 분들은 약간의 철새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러니까 지역 민심이 어렵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심정은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려울 때 이렇게 당을 딱 지키는 뭐 이런 주인의 자세 이것이 저는 좀 아쉽다 그런 뜻이죠. 네. 자, 끝으로 김성근 의원께서는 현 지역구에 불출마 선언을 먼저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네. 의미로 하신 건가요? 뭐 저도 호남 제가 최다선 의원이다 보니까 이제는 후진들한테 물려줄 때가 됐다 해서 뭐 제가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고요. 네. 뭐 그러나 아주 제가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것은 아니고 수도권 출마를 좀 염두에 뒀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전남 도당위원장을 맡으면서 또 전남 선거 어렵다 보니까 또 여기 제가 있어야 돼서 수도권 출마를 생각하는 건 지금 사실상 좀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뭐 남은 기회라는 것은 뭐 비례대표 신청인데 비례도 우리 당이 이렇게 쪼개지다 보니까 네. 뭐 20석에서 한 10석으로 줄어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은 지금 광주 전남에서 이 호남 민심을 좀 우리 당 지지율을 올리는데 네. 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저의 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안 단속 하시는데 좀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광주 전남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차츰 눈으로 바뀌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까지는 폭설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앞으로 광주 전남의 최고 20cm,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1에서 5cm의 눈이 오다가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광주를 비롯한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광주에는 비가 그쳤지만 그 밖에 전남 지역으로는 비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빗방울이 차츰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고 종일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8도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0.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6도에서 7도가량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곡성 구례 0도에 머물겠고 순천 2도, 고흥 2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방의회부터 따진다면 지방자치 25년, 지역의 요구와 특색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됐지만 한계도 많았습니다. 헌법을 고쳐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 최근 9개 지자체가 새로 만들거나 변경한 14개의 복지제도가 위법이라며 각 지방의회에서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이유인데 해당 지자체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조차도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획일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는데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 안에선 중앙정부의 행정 등 각종 체계가 현실과 동떨어지고 각 지역 특성과 어긋나더라도 지방정부는 대부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입법권은 중앙부처 장관의 명령에도 좌지우지되며 지방으로 이양된 행정사무는 실질적 권한이 없는 단순 이양이 대부분입니다. 지방자치는 그때그때마다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여태까지 행해왔던 지난 20년의 역사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을 지방분권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시장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입법과 행정, 조세권 등의 실질적인 권한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꼭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해왔고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각 후보의 공약에 포함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총선 이후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한국전력이 처음으로 지능형 변전소를 해외에 수출합니다. 한전은 부탄 팀부에서 부탄 전력청과 약 300억 원 규모의 지능형 변전소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부탄 남부 푼출링시 산업단지 근처에 220kW 규모의 노후 5개 변전소를 콤팩트 지능형 옥내 변전소를 교체하고 오는 2018년에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전은 파키스탄과 캄보디아 등 13개 나라에서 4천만 달러 규모의 송배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붕괴 위험으로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던 광주 평암해선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도시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의 주택 규모가 대지 면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면 용적률을 현행 220%에서 250%까지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용적률 상환으로 최소 25가구가량을 추가 건설할 수 있어 사업성이 조금 나아지게 됐는데 시공자가 나설지 관심입니다. 평암에서는 지난 2014년 7월 지하 기둥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해 철거가 시급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해온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청년들이 일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직원들로부터 취업 관련 정보를 직접 들어보는 연속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순서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사학연금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기금으로 운영하는 금융자산이 15조 원에 이를 정도입니다. 수동적으로 연금 서비스만 제공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교직원들 복지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금용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투자도 지금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대체 투자나 SOC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가 투자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은행에서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제 현장 실습을 했었거든요.
그 인턴 기간 동안 이제 실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배웠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목적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 순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방법을 이제 터득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 사학연금에서 지금 실무적으로도 일을 하기에 앞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법으로 일을 진행해 나갈지 이제 체계적으로 일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잘 쓰고 있습니다. 직무 역량이 지금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서 학문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약간 실용적인 부분에서 역량을 키워서 그런 것들을 스터디나 여러 가지 이제 요새 활동들을 많이들 하시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실무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조금 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NCS 직무능력평가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의 중요 기준이 됐습니다. 자기 전공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능력을 쌓고 그다음에 자격증 같은 것도 필요하면 따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채용 방식을 갈 건데 그 다양한 이제 분야별로 뽑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지원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은 해마다 10명 안팎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이 가운데 20%는 광주 전남 지역 특성화 고교 인재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본부 세관은 광주 전남 중소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에 따르면 한중 FTA가 지난해 말 발효됨에 따라 예스 FTA 컨설팅 사업을 한 달 빨리 시작할 방침입니다. 예스 FTA 컨설팅 사업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관세청에서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올해 기능경기대회 참가 희망자를 오늘부터 모집합니다. 종목은 금형 등 49개며 학력, 경력 제한은 없지만 만 14세 이상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실이 없어야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상자에게는 상금 지급과 해당 직종 기능사 국가기술 자격시험이 면제되고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참가합니다. 전남동물위생사업소는 전북 경계 지역에 있는 돼지에 대해서 혈청검사 등 역학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남동물위생사업소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백신 항체 형성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라북도와 인접한 담양과 구례 등 5개 군에서 사육한 도축장 출하돼지 1,500마리에 대해서도 긴급 혈청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해서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양돈 농가에는 즉시 예방접종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해남 옥천농협이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으로 선정됐습니다. 해남 옥천농협은 이달 말 첫 수출 물량으로 한눈에 반한 쌀 5톤을 5kg 소포장 제품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수출용 쌀 포장재 중국어 라벨 제작과 쌀 위생 검사를 완료하고 유통업체와 수출 대행업체를 통해 중국 내 바이어 발굴과 판매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관정을 파던 40대가 3m 깊이의 흙 구덩이에 빠져 숨졌습니다. 홀로 사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 고향집으로 왔던 아들이었는데요.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새벽, 119 구조대가 손전등을 켜고 땅속에서 한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굴삭기까지 동원됐고 사고 신고 2시간 만에 흙 속에 묻혀있던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49살 조모 씨가 3m 깊이의 흙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새벽 6시쯤. 조 씨는 홀로 사는 어머니를 위해 수도배관을 수리하던 중 흙더미에 깔렸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우물이 나오던 자리에 지하수 관정을 새로 뚫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다시 파가지고 농업용수로 쓰려고 지금 밭이랑 이런 데 물질 때 쓰려고 이렇게 파다는 거 그때 하더라고요. 아사토 성분이야. 광주에 사는 조 씨는 평소 노부모를 보살피러 수시로 고향집을 찾을 정도로 효심이 남달랐던 아들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다리가 편치 않은 모친을 돌보기 위해 더 자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사고 이틀 전 아내와 함께 찾아와 지붕과 배관 등을 도맡아 수리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들이 편히 살라고 여기다가 시장을 팠다. 효자요. 우리가 보면 참 내가 그렇게 댕기를 걸려 너는 참 잘한다. 경찰은 집안이 약한 곳에 흙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삼각동 송전선로 지중해 비상대책위는 최근 광주시 교육청을 찾아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장희군 교육감에게 삼각초등학교와 국제고, 전남여상 등 3개 학교를 가로지르는 특고압선이 지중화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협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달 말에 있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비대위 측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영산강과 영암으로 있는 영암 연락수로 출입구 부근에 토사가 쌓여 일부 서막이 운항을 못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이 2달 가까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영산강 사업단과 익산국토관리청은 지난해 11월 23일 전라남도 환경정화선이 바닥에 걸린 현장을 보고 퇴적물 위치와 퇴적 규모 그리고 원인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 이후 50여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사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자금을 빼돌려온 국립대 교수 3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부정부패 특별수사팀은 지난 5년 동안 정부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국립 목포대 교수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교수 2명은 각각 학생들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4억 5천만 원과 2억 원을 빼돌린 혐의고 불구속 기소된 교수는 7,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이들은 문제가 불거지자 학생들이 돈을 사용한 것처럼 확인서도 쓰게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생 120명이 안 되면 학교를 없애겠다는 건데 농어촌이 많은 전남 지역 교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의 한 중학교입니다. 학년마다 2개 학급, 학생 수는 125명입니다. 그동안 학교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교육부가 통폐합 기준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 전교생이 60명에 못 미치면 통폐합 대상이 됐지만 이 같은 기준이 초중학교별로 2배에서 5배까지 확대됐습니다. 새 기준안을 적용할 경우 전남 지역 통폐합 대상 학교는 80여 곳이 증가해 410여 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은 지방교육 황폐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국가가 농어촌 교육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강제 기준이 아니라고 하지만 교육부가 교원 정원이나 교부금과 통폐합을 연계할 경우 교육청들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농어촌 교육이 황폐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전남에서는 학생 수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해당된다고 봐지고요. 현재 전라남도 교육청은 일면 1학교, 1도서 1학교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예외 조항을 두고 160여 곳의 학교를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